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남편의 거듭된 장난에 지쳐간다는 아내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반부터 예쁘게 차려입고 좋은 곳에 가자 이렇게 말에 기대에 부풀어 있으면 차를 몰고 시댁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10번 넘게 반복이 되자 아내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다시 시댁으로 향하자 아내는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차에서 내리려는 아내를 힘으로 제압해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 그냥 장난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이 남편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 장난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걸 장난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장난이었겠지만 부인이 이걸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장난이 아니겠죠? 남편은 아내를 또 내려달라고 했는데 차에서 내려주지 않고 도와달라고 소리까지 지르도록 그런 사태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내를 잡고 놔주지 않는 행위는 형법상 강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손님이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목적지와 다른 장소로 달려서 차에서 못 내리게 한 택시 기사에게 강금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가 있는데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이거는 강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남편의 행동 이게 이제 심각하게 부인이 문제라고 전달을 했는데도 이를 고치지 않고 이게 왜 문제냐고 하고 대응을 했다면 길게 보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시댁에 간다고 하면 부인이 안 갈까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짐작은 선회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부인과 얘기를 해보는 것이 낫겠죠?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 박사방 조주빈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보다 강력해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갑철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법률사무소 이름이 감명이시던데요. 예, 법무법인 감명이신가요? 예,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이게 감명받았다의 감명입니까? 사실 저도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자를 보니까 그 뜻은 아니더라고요. 아, 네. 저도 좀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네, 법무법인 감명의 안갑철 변호사님이신데요. 조주빈 1심 징역 40년 변호사님도 들으셨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례적으로 중형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은 이 기사를 접하고 40년 선고받은 걸 봤는데요.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40년도 부족하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법률을 하면서 이제 양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많이들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형이 나왔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사실 한 10 잘 나와야 한 15년에서 18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려 40년이나 선고가 돼서 굉장히 주목을 끌만한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사실은 이제 공범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미 이제 또 판결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온 또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높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낮다고 사실은 굉장히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진 건데요. 그런데 또 조주빈이 항소를 했다고 해요. 예. 2심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제가 조주빈 씨의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쪽으로 항소를 했겠죠. 물론 그런 쪽으로 다 세 가지를 주장을 했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양형 부당 면에서는 뒤집어지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범죄 단체 조직죄 관련해서 그 부분이
이 법리 오해 쪽에서 이 항소심에서 인용되지 않는 이상은 쉽게 이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뒤바뀌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9월에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강력히 이제 처벌이 저는 항소심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하고 양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양형 기준이 뭔지 그것부터 먼저 좀 쉽게 설명 좀 예. 부탁드릴까요? 자,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요. 법은 아닙니다. 예, 법은 아니고 이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 네. 법원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이 설정한 기준이죠. 예, 예. 네. 그럼 판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양형 기준을 설정할 때 몇 가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범죄의 재질이라든지 범정, 이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범죄의 일반 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세 번째로는 동종 또는 이제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의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형 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앞으로 피해 회복이 사실은 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양형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인데요. 그 9월에 발표된 양형 기준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지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양형위원회가 이제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었고 양형 기준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성범죄, 강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양형 기준이 있었어요. 강제추행이랄지. 근데 디지털 성범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했다는 것에 이제 첫 번째로 의미가 있고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제 상습적으로 제작하였거나 이 죄질이 나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29년 3개월까지. 네. 그리고 이게 상습범이다. 그러면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네.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 감경 인자로 둬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처벌 불원을 특별 감경 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 인자로 그 위상을 낮춰서 감형에 반영되는 정도를 축소했고요.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관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 가중 인자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뒷부분을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했느냐. 예, 예. 그리고 피해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에 처벌을 많이 안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걸 특별히 보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와 상관없이 죄질이 나쁘면 처벌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자. 예, 이제 예.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또 가중하겠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겠다. 이런 양형 기준이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강화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처벌 불원이 이 특별 감경 인자가 아니라 이 일반 감경 인자로 됐다. 네.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단순히 이제 특별하게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네. 그게 의미가 있을 거고 다만 좀 염려되는 것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한 점을 이것을 이 특별 감경 인자로 뒀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부작용이 날 수도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양형 요소로 들어가게 되면 행위자들 입장에서는 이 자발적으로 피해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위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과정에서 또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 사실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자들이 참 난감한 것이
어디까지 이게 확산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남아서 또 확산될 위험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렵기 예. 때문에 그게 사실은 왜 그렇잖아요. 저희도 알면 좀 덜 무서운데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 큰 부분이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 실질적으로 접근조차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게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면, 예. 정말로 이게 더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면 그게 피해자들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거, 이게 다시는 돌아다니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양형은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까?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직접적인 신체적 성폭력 범죄 양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5년 내지 9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기본 형량 범위인 징역 5년 내지 8년보다 더 중한 수준이에요. 네. 네, 그리고 강간죄의 기본 형량 범위인 징역 2년 6개월 내지 5년 이내보다 높게 한 것이죠. 그래서 네.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됐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법무법인 승인에서 김영미 변호사님이 이제 이 양형과 관련해서 많은 회원들에게 그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그거를 몇만 명 정도 의견을 모아서 직접 전달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쭉 모아서 보니까 사실은 정말 이거보다 훨씬 많은 정도의 양형을 해야 된다. 네. 사실 지금 조주빈 40년 나왔지만은 40년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대지만 외국 기준으로 보면은 뭐 70년, 80년 이런 것도 기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우리도 이와 관련해서 규정을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성범죄 얘기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이 자주 들려오니까요. 예, 늘 네. 그래왔었죠, 지금. 예. 이제 이걸로 좀 이런 얘기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고, 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성폭법이라든지 아청법이라든지 이런 법 개정을 또 이끌어왔고, 네. 거기다가 이제 양형 기준까지 더 네.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들에 대한 양형이라든지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과도기적 시기에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는 조금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조금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갑철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비욘세 헤일로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